결국엔 지금 반도체가 지금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보였고,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게 레거시 말고 네. HBM 출하량이 그러니까 올해 대비 네. 내년에 3배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숫자만을 놓고 들여다보면 3배 엄청난 퍼센테이지로의 네. 증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이제 HBM과 관련된 그 시장의 파이 규모적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그 전에 D램 시장에서의 시장 파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5%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눠 갖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25%, 그리고 전체 한 90% 이상을 3사가 다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 이제 HBM으로 딱 떼내서 시장의 파이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절대적입니다. 55%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대략 한 20%씩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향 그 수주 물량을 보면 뭐 독점적이죠.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거의 90% 이상의 독점적 규모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배가 증가한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도 HBM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뭐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의 규모적 측면에서 앞서 잠깐 HBM 시장,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체 HBM 수주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55, 20, 20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될 겁니다. 하이닉스 부분이 좀 감소되면서 삼성전자가 35%, 하이닉스가 한 40%대로 내려오고요. 마이크론이 한 25%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규모 대비 내년도에 한 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절대 금액 자체는 물론 이제 지금 수준에 대비해 보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 전체 매출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죠. 그 규모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또 어디에 있냐면, 삼성전자가 이 규모를 가지고 오는 것은 긍정적이다. 네. 그런데 반대로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네. 삼성전자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네.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고민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가 이번에 550억 불 3분기에 매출을 그렇죠. 달성했지 분기에, 않습니까? 네. 보통 한 20%씩 성장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했던 엔비디아 물량에 대해서 일부 삼성전자 향으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터스트를 지난 9월에 그렇죠.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HBM4, 네. 가장 그 마진율이 높은 이 HBM4와 관련돼서 들여다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양산을 시작을 해서 그쵸. 일부 납품하고 그쵸. 있어요. 마이크론은 내년 초에 시제품을, 그러니까 퀄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마이크론이 좀 늦어졌죠. 테스트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로 HBM4와 관련된 물량에 대한 수주가 일어나기는 하반기 정도가 된다라면 모르겠으나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점유율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좀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고마진이 점유하고 있는 이 상향화된 버전을 계속 진행하고, 그 하단부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 삼성전자이든 마이크론이든 후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내주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진입에 의해서 자기의 파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마진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규모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매출 부분은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수치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우위는 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랑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따라온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네. 언제부턴가 네이버냐 카카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좋고 네. SK하이닉스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내년에 또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HBM4라고 하는 새로운 신제품도 있겠지만 네. 또 엔비디아 AI 서버용으로 삼성전자가 소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또 공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1위 그 확고한 1위가 된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직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분야에 대한 그 매출 규모적 측면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김태동 본부장이 저한테 삼성전자, 엔비디아, 하이닉스 등등등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라는 귀결된 내용으로 네. 진행이 되는 그 여러 가지 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편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좋죠.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는요. 동종 기업의 주가 상승률과 대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종 기업에 대비된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과 우리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과 등치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AI가 발현되고 AI의 시작점은 2024년 1월부터 AI라는 이슈가 발현이 됐고 이때부터 하이닉스가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50불이었어요. 50불. 최근에 200불 넘어가다 200불 아래로 내려왔죠. 이 당시에 TSMC, 뭐 비싼 업을 하는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략 55불 정도에서 210불, 220불까지 한 4배 정도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주가가 2024년 초반부에 얼마였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13, 14, 15만 원이었어요. 이게 64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5배 정도 5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려와서 57만 원, 58만 원 요 정도 수준이면 4배 정도 내외에서 치환시켜서 엔비디아와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비슷한 규모적 측면에서의 가격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200불을 넘어가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하이닉스의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는 형태로의 따라가는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판단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만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대충 매출이 이번 분기에 한 80조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와 하만이 한 10% 됐는데 이거 빼버리고 대략 한 5대 5입니다. 반도체 부분이 50%,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 부분이 50%입니다. 휴대폰 사업 부분은 80조 매출에서 40조에 대한 이익이 한 5조 원 내외, 꾸준하게 5조 원 내외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는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증가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의 그 이익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기기 실적 내에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 28조 매출에 14조 이익을 냈어요. 엄청났죠. 마이크론은 20조 매출에 11조 매출을 냈어요. 이익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분기를 가정을 해서 데이터를 산출해 보게 되면 40조 매출에 이번 분기에 뭐 15조라고 추정하는 데도 있고 높게 평가하는 데 19조 정도를 추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9조라면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비슷한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형태의 가격 형성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대략 지난 분기에 12조였고 이번 분기에 그 15조, 19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향화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우리가 노려볼 만한 이슈라고 한다면 연초에 S26이 출시가 되죠. 그렇죠. 여기 엑시노스 네. 자체 AP를 장착한 휴대폰이 생산이 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될 때는 퀄컴에서 수입하고 있는 AP에 대한 8조 원 규모, 8조, 10조 원 규모가 세이브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휴대폰 사업부가 5조 원밖에 분기당 못 버는데 여기에 2, 3조가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가치 내용적 측면에 판단해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하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150조 정도 됐는데요. 12조를 벌었어요. 연간 단위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적자가 8조, 9조
대략 한 8, 9조 정도 적자가 나왔어요. 이게 다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이 지난 3분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 일본 그 닌텐도사로부터 스위치2에 대한 그 파운드리 쪽 수주도 있었죠. 받았고요. 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테슬라에서 또 수주 받은 부분도 28년도 이부터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지만 요 수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삼성전자 양강 체제입니다. 전체 시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다르지만 7대 3 정도 되지만 두 회사밖에 없거든요. 이제 인텔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적자가 지금은 8조, 9조, 많게는 한 10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15만 원에서 휴대폰의 AP, 그다음에 파운드 적자가 개선되면 20만 원까지 점프할 수 있는 이 전환점.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개선 또는 보충, 완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질 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에 대한 내년도 투자 관점에 대한 접근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쪽이 안 좋고 한쪽이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 누가 더 좋은 점이 많을까라고 분류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정체되어 있던 모바일 쪽에서도 생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여기서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까지도 개선을 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삼성전자만 너무 좋게 이야기하면 네? 지금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다들 뭐 60만 원 목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네. 더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어디까지 그러면 갈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네. 제 SK하이닉스가 약간은 좀 불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현장에서 네.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투자자와 네.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투자자가 전혀 다릅니다.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선호도가 전혀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도 하거니와 매매 주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주도에서 주가 움직이죠. 네. 하이닉스는 개인과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향 자체가 이제 전혀 다르고 뭐 다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탄력도는 하이닉스가 절대적이죠. 그쵸. 시총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 좀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하이닉스는 좀 변동성, 반도체 내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좋다, 삼성전자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내 투자 습관이 성향이 좀 변동성을 그러니까 오르내림의 변동폭이 좀 크더라도 올라갈 때 좀 탄력적이고 수익이 막 나는 이런 종목들로의 투자가 맞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나는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해서 뭐 좀 전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비슷합니다. 네. 요거 사시는 분이 요거 사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혀 다르다. 예,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잘 가서 배가 아프고 하이닉스가 잘 가서 뭐 이 그럴 필요는 없는 관점의 거죠.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가면 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시장이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느 날은 삼성전자만 갔다가 또 어느 날은 SK하이닉스만 갔다가 그런 날들이 일어나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왜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올라요? 오늘 왜 삼성전자만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져요?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여전히 주도주는 AI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되었든 SK하이닉스가 되었든 다 좋다. 대신에 그동안에 좀 못 미쳤던 사업부들이 힘을 내준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더 더 첨언의 좋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삼성전자 저점에 5만 원, 네. 하이닉스 저점에 대략 한 20만 원 수준에서 그쵸. 가격을 찍어준 이후에 지금의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7월에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죠. 5월부터 12월, 6, 그쵸. 7개월 엄청 만에 짧은 거죠. 따블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년도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도에도 따블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내년도의 반도체 흐름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에 대한 전망치는 상향이 맞습니다. 다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